그래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죠. 제가 방금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없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큰 뭐 차이점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정치력이 약해서 관료들한테 얹혀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정치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치는 뭐냐 하면 관료들이 헛소리 할 때 그걸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크게 실망한 윤 대통령이 처음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예산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기재부가 이 돈밖에 안 든다고 합시다.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기재부 사람들 말 그대로 듣고 있네. 참 아마추어다. 기재부가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주문했는데 예산 많이 짰겠습니까? 최소한 예산을 짰을 거예요. 용산 이전하는데 이것밖에 안 듭니다. 응? 근데 지금 그거로 됩니까? 배보다 배꼽이는. 그 무슨 얘기냐? 관료들의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관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료는요, 지금 현재 관료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동훈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 집단이 관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어?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로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정국가가 된다는 거죠. 관료에 의해서 사실은 눈속임 당하는 페이프를 윤 대통령이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오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 실패했고 지지율이 안 오르는. 내가 봤을 때 이 정부 아무 문제 없는데 국민들 왜 저러지? 그거 왜 그렇습니까? 관료들 페이퍼만 읽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핵심은 동지들입니다. 도토리 동지들, aligned people인데 aligned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우선 alignment라는 말을 좀 저는 리더십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해요. alignment가 여러분 아마 자동차 부품 수리하는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alignment 교정합니다. 자동 운전하시는 분은 수리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alignment가 뭔지 아십니까? alignment는 여러분이 자동차의 핸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밑에 축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돌게 하는 게 alignment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핸들을 오른쪽 돌리는데 오른쪽 바퀴 축은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왼쪽 바퀴 축이 왼쪽으로 갔을 때 차가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주저앉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한 방향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용어로 내가 그냥 쉽게 쓴 게 동지들입니다. 그야말로 aligned people이라고 한 말이 동지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사람들을 규합해라. 그 위드 훈이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지. 그러나 핵심적으로 위드 훈이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대통령실에서 일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미국 공화당의 경우 대통령과 함께 정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을 우선은 mandate of leadership, 리더의 사명을 읽고 이력서를 낸 다음에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통령실 일자리를 줍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누가 주로 일했습니까?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실에 한 사람씩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일을 안 했습니다. 왜? 바로 그 뒤에 대통령 선거 바로 뒤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지방토들이 총선에 내보낼 내 아들들을 집안에 힘 있는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을 꼬셔가지고 대통령실에 집어넣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굴러갑니까? 총선 준비하기 바빴지, 각기. 자기 지역 왔다 갔다 했지.
그런데다가 솔직히 김건희 여사 라인이 따로 또 있어가지고 이간질 시키지 뭐가 됩니까? 대통령한테 바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카팅했죠. 제가 솔직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만두고 나온 사람 인터뷰해왔더니 당일날 해임 통보 받았대요. 그런데 대통령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인사 발령 났습니다. 누구 인사요? 그랬더니 본인 인사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고위공직자인데.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당일날 잘려. 그런데 그 사람은 운이 좋게도 다른 자리로 가기나 했어. 그러지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래놓고도 이 정부가, 이 대통령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호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간질 시켜놨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 경호 안 했습니까? 충성파와 반대파를 만들어놨어요. 조직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지라는 의미에서 정책적 공감대, 소위 정세적 공감대, 리더십, 권능을 같이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의미에서 누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 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만은 그 다음 페이퍼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수석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인사 시스템이 없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마찬가지 윤 대통령 서울법대 아니면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에 대한 편향이 있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공정과 상식이 없었어요.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바로 대통령실이 굴러갔겠습니까? 올바로 군대가 굴러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헌법재판관들이 보는 앞에서 수방사령관, 군 장성들이 대통령한테 대통령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말을 합니까? 아내가 된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리더십을 가졌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